그 사업에 대한 본인만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년에 매출 얼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회사를 키워가고 이런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정부 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업비 정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맴도는 게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궁금한 거는 돈 받는 법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스타트업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막 참여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니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을 조금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이렇게 한번 다시 모였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일단 보려면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어떤 기업한테 주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걸 같이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순서가 K-스타트업에 들어가는데 막연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어렵단 말이죠. 정부 지원 사업에 금전 지원, 현금 지원 이것만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그 사업에 지원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영업적인 측면이나 네. 여러 가지 자금적인 측면 당연한 거고, 네.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 공간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지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하게 좀 지원 사업이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서 이 케이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부 돈으로 사업한다라는 요 프레임 안에서 나라한테 돈을 받는 거다라는 아주 심플한 개념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금을 한번 타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살짝 철이 지나긴 했어요. 2023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창업진흥원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서 공고를 주는 것 중에 약간 통합해서 A부터 Z까지 2023년도에 지원할 모든 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한마디로 연간 계획이죠. 연계획이죠.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그 총괄기관이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 창업을 좀 많이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곳이고요. 내용을 볼게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부터 나와 있네요. 2023년은 대상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22년에 378개였던 것이 426개의 사업을 지원하고요. 실제 지원 예산은 약간 줄었네요. 3조 6천억대인데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사업 유형별 현황이라고 보면은 저 사업화, R&D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금전적인 지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시설 공간 보유 이런 건 이제 현물로, 그러니까 임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효율로 임차를 제공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저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노무사 관련 업계에 오랫동안 그 경험이 많으신 멘토분들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고, 뒤에 있는 행사 네트워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무슨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해외 판로 개척 이런 페스티벌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 행사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되게 질이 높아요.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지나서 사업별 주요 내용, 여기서부터 이 사업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마음속에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컨셉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지원 사업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F,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더 F를 사용하여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개요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지원 대상을 보면은 사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창업 후 3년 이내, 7년 이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기만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런 사업도 있을 거고, 당연히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 같은 이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 저희 매출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판로 개척 이런 거와 관련 또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지원 대상 쪽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스타트업 분들은 해당이 되실 거고, 맞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개요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필요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즉흥적으로 스포츠 사업, 창업 지원 사업 한번 찾아볼까요?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대본이 있죠. 자세한 내용을
상세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은 창업자부터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 내용이 창업 이론 교육, 마케팅 뭐 등등 제작 지원. 요런 거는 이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내려가 보면 이제 신청 방법은 여기서 이제 온라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 신청 들어가 보면은 아마도 그렇게 서류들이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가입자 명부, 사업 계획서 요 정도만 제출하면 이제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지고 서류가 복잡하지도 않고 어차피 중복되는 서류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청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정리하자면 PDF 파일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대상 사업을 일단 러프하게 찾아보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그 뭐 지원 자격이나 그 어떤 것이 지원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의 이유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사업장마다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직접 알고 이런 거를 좀 자문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직접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면은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좀 약간 이건 애매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저희가 자문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겠지만 일단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 이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게 좀 약간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다들 K-스타트업부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젊은 분들께서 K-스타트업이 그 정부 지원 사업의 A to Z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창업진흥원 산하에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R&D를 뭐 보조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NTIS나 한국말로 뭐예요? NTIS가? 제가 몰라서. 저도 모르는 걸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스타트업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몇 년까지 가요? 사업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데는 3년 이내, 어떤 데는 3년 이상 몇 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다르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서비스업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뭐 또 다른 걸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질문 다른 좀 업종이라면. 네. 그게 주간 부처마다 지원 사람이 다 달라서 여러 군데서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도 그렇죠. 들어가고 이게 잘 만하는 맞습니다. 저희보다 더 되면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뭐 다양한 그런 지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법률적으로든 세무적이든 맞아요. 노무든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뭐 K-스타트업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서도 이런 멘토링 제도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멘토링도 많이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케이스를 접했을 때 느낀 게 그 사업에 대한 본인만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년에 매출 얼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회사를 키워가고 이런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투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지 그냥 회사 만들었고 나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무조건 돈 받을래 이런 건 또 아니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요건이 되시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용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조금 환수랑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만약에 이제 무턱대고 신청을 했다가 용도 또는 요건에 맞지 않게 또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보조금 지원된 것도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자기의 그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지출을 하셔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비전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그 밑단에 사업비 집행 계획도 꼼꼼히 잘 작성하시기 맞아요. 그렇죠.